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사전 투표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저기 주소 이전 안 했죠? 네. 안 했어도 여기 바로 학교 앞에 남가좌 이동 주민센터에 사전 투표소가 마련이 되니까 빠짐없이 토요일 날 투표를 하고 13일 날은 빨간 날이니까 알아서 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기 신입기 분들 연구반 조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던데, 그죠? 연구반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스터디할 주제 잡아가지고 하면 되고, 지난번에 제가 그 추천해 준 것처럼 매 학기 어차피 기록물 모아서 아톰에도 등록해야 되고 오메카로 전시해야 되는데, 그 아톰이나 오메카 사용 방법 같은 걸 같이 익히는 그런 연구반을 하면 일석이조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방학 때 연구반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방학 말고 학기 중에 하고 싶은 사람, 방학 때 난 시원하게 놀겠다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모든 걸 끝내는 게 좋죠. 그러면 뭐 4월, 5월 또는 뭐 5월 중순부터 해서 6월까지 딱 끝내면 연구반 2달들은 해야 되니까 2달짜리를 해서 기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교류를 해보시고, 이게 머뭇될 때가 아닙니다. 3학기 가서 고생합니다. 지금도 잘 챙기시고. 자, 오늘은 2장 2절 내용 배울 거예요. 지난 수업 시간에 비트스트림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를 들여다봤었고, 각자 이름의 비트스트림을 좀 확인하셨고, 새로 왔나요? 전혀 새롭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2장 2절로 넘어갈게요. 자, 2장 2절의 제목은 전자기록의 계층적 구조인데요. 전자기록을 관리하려면 뭔가 계층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전자기록도 관리할 때 뭔가 단위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 대상이 있을 텐데, 그 대상을 적절한 텀으로, 적절한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기본 단위는 기록 건이에요, 건. 한 건, 두 건,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건이에요. 그래서 레코드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던 신중점프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문서를 기한해서 결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결제를 받은 한 건, 그 한 건에 관련된 문서들의 묶음이 하나의 레코드 아이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런 레코드 아이템이 한 회사에서 1년에 몇 건이나 생길까요? 뭐 100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인원이 아주 작은 그런 회사하면 그런 문서 수가 되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막 프로젝트를 거의 마친 한국 남동발전이라는 회사는 1년에 그런 그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문서 수가 50만 건. 좀 놀랍지 않아요? 50만 건은 누가 다 만드는지. 네, 근데 그 안에서 진짜 기한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한 40, 50% 반 정도고요. 나머지는 단순한 문서 있죠. 휴가를 내기 위해서 휴가원을 쓴다던가, 출장을 가지고 출장원을 낸다던가, 교육 보고를 한다던가 이런 단순한 게 좀 많고요. 한 반 이상이고, 나머지 반 조금 못 되는 게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기한을 한 그런 문서들이에요. 어쨌든 그게 반으로 치더라도 25만 건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건이죠. 그래서 그런 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25만 건의 문서를 1년치를 놓고 여러분이 쫙 나열해 놓고 관리를 한다. 그럼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25만 건을 그냥 나열해 놓고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은 뭔가의 묶음으로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록들을 관리자 입장에서 한눈에 딱 봤을 때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25만 건을 한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절한 개수로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업무 구성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 숫자를 접할 일이 있을 거예요. 5 플러스 마이너스 2. 숫자 5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은 5에서부터 9죠. 5에서부터 9까지가 우리 뇌에서 한순간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청크의 개수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혹은 이해를 하려면 너무 많은 청크가 있으면, 뭐 너무 많은 대상이 있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대략 5개 덩어리에서부터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9개 덩어리, 물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많은 덩어리를 한꺼번에 다룰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5개서부터 9개 정도의 덩어리가 있으면 한눈에 이렇게 보고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이렇게 화면에 메뉴를 만들 때, 메뉴를 늘어놓을 때 너무 많은 게 있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개수에 맞춰서 만든다고 하고,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메뉴판을 봤더니 한 50가지 메뉴를 쫙 써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무슨 식사류, 안주류, 주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묶음을 해놓으면 그 덩어리별로 먼저 내가 원하는 덩어리를 찾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원하는 걸 찾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덩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덩어리의 개수가 또 너무 많으면 곤란하니까 좀 적절한 개수를 이해가 가능한 숫자로. 그래서 한 25만 건이 있다면 그 25만 건이 어떤 기준에서 좀 덩어리 지어지고, 그래도 개수가 많아. 그럼 또 뭔가의 덩어리를 지어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덩어리 짓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애그리게이션이라고 불러요. 헷갈리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합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어떤 묶음들, 그런 집합들을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고, 적절한 애그리게이션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계층이 생기겠죠. 맨 밑에 기록건이 있는데, 그 기록건들을 묶은 뭔가 이름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묶은 이름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죠.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 계층 구조에,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놓고, 그 자체를 표준화시킬 수 있겠죠. 공공기록물 관리할 때는 우리가 항상 계층을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계층을 뭐 공공기록에서 어떻게 나누기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2장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일단 전자기록의 건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있죠. 일단 건은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최소한의 논리적인 단위는 건이다. 여기서 최소한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의미가 있죠. 더 쪼개면 의미가 깨진다,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단위로서 가장 최하위 단위는 건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 건보다는 더 하위가 존재하긴 해요. 종이 문서로 뭔가 기한을 했어요. 근데 그 종이 문서가 10페이지짜리였다고 쳐봐요. 그럼 실제로 걔의 물리적인 구성은 10페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10개 쪽이 있다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한 장 한 장 한 장에서 10장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낱장으로 흩어서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거기는 뭔가 이렇게 쭉 흐름이 있게 내용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낱장으로 분해해 놓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0페이지를 묶어놓은 그 한 아이템,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템 하위에 디지털 컴포넌트가 1개 이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컴포넌트라는 말을 했어요. 이 디지털 컴포넌트를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거의 지난주에 봤던 비트스트림 하나?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스트림 하나? 약간 비트스트림이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그 비트스트림은 포맷하고 때려주면 안 돼요. 포맷이 있는 거예요.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미 어떻게 이제 이 실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어떤 방식으로 코딩한다는 것 자체가 포맷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포맷이 있는 그런 문자열, 그러니까 비트스트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트스트림 덩어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기록 한 건에는. 그래서 아이템 하위에 디지털 컴포넌트라고 하는 하위 레벨, 하위 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지털 컴포넌트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전장소 시스템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기한을 할 때 뭔가 그 기한의 제목이라던가
뭐 오늘의 날짜가 자동으로 이렇게 적히기도 하고, 내가 시스템에 로그인했으니까 나의 이름이 거기 기본으로 적히기도 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기한할 때 이렇게 여러 메타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 그게 자동으로 캡처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기한하는 일시는 내가 따로 넣기보다는 내가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포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 파일을, 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문 파일을 보다 첨부를 하게 되죠. 그 본문 파일이라는 게 실제 이제 공문서의 메인, 해당하는 내용이죠. 주로 아래 한글로 작성해서 붙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붙임 파일들이 여러 개 붙어요. 첨부 파일들이 또 여러 개, 붙임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비트 스트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붙임 파일로 1, 2, 3, 4 여러 개, 뭐 어떤 건 파워포인트, 어떤 건 엑셀, 뭐 어떤 것도 아래 한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디지털 컴포넌트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여러 개가 묶인 플러스 이렇게 필드에다가 뭐 기한자는 누구다, 기한 일시는 뭐다, 제목은 뭐다, 뭐 이렇게 쭉 넣었던 여러 메타데이터들까지 묶여서 하나의 기록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최소의 단위는 기록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은 또 뭘로 분해가 되냐면 아래 한글 파일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첨부된 그 파일들을 어딘가에 이렇게 디스크에 담는다거나 스토리지에 이렇게 카피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래 한글 하나를 열었을 때 깨지지 잘 열려야 되는 거고, 파워포인트를 열었을 때 잘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장기 보존 때문에 아래 한글 포맷이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 PDF로 변환시키잖아요. 변환시킬 때 그 단위 하나하나 단위로 변환을 시키는 거고, 변환이 잘 됐나 확인하는 것도 그 단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 행위의 많은 부분은 디지털 컴포넌트 단위로 이루어지게 많아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항목 하나하나, 하나하나도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되고, 메타데이터 항목에 값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메타데이터의 항목 값이 변경이 되면 감사 증격 정보라는 걸로 그 이력 정보를 남기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관리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기록건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록건의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혹은 그 기록건을 구성하는 디지털 컴포넌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행위가 실질적인 행위예요. 어쨌든 그러면 논리적인 단위는 건이다. 근데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관리를 하게 되는 그 하위 단위는 디지털 컴포넌트와 메타데이터 항목 하나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 논리적으로 최소 단위가 건이라고 한 것은 본문 파일하고 나머지 붙임 파일들이 이게 따로따로 흩어지면 맥락상 그죠? 맥락이 끊기게 돼서 각각의 붙임 파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 원래 의도한 바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뭐 결국 이런 말을 썼어요. 결국 전자기록 한 건이 논리적인 완결성을 잘 유지하도록 하려면 건을 구성하는 디지털 컴포넌트들이 흩어지지 않게 묶음으로 잘 관리해주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서 묶음으로 잘 관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면서도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붙임 파일이라든가 첨부 파일, 그 본문이나 붙임 같은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스토리지, 하드디스크나 그런 스토리지, 일반적인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작성일 같은 메타데이터들 있죠? 화면에 필드 안에 들어가는 값들, 그런 건 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이 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구조에 저장이 되는 메타데이터들하고
상봉속이어야 될 디지털 컴포넌트들은 다른 파일 서버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흩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는 우리가 신전점수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잖아요. 내가 로그인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딱 떠가지고 내가 어떤 기록권을 검색을 하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기한했던 이런 제목의 문서를 찾아달라 라고 하면 DB를 쫙 찾아가지고 그 디지털 컴포넌트들이 있는 위치 찾아가지고 걔네들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 어떤 메타데이터와 어떤 디지털 컴포넌트가 하나로 묶이는 놈들인지를 현재 시스템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엮어서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쓰는 신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이 100년 뒤도 계속 간다면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컴포넌트들이 연결이 계속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기록권, 전자기록권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현재 그 컴퓨터를 10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한 5년만 돼도 대부분의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하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파일, 디지털 컴포넌트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막 옮기게 돼요. 옮기면서 뭔가 유실되기도 하고 사실은 또는 이거 너무 옛날 데이터니까 이제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안 옮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레코드 아이템인데 거기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컴포넌트의 연계관계가 끊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신전점수 시스템 계속 쓰는 거 아니죠. 업무관리로 바꿀 수도 있고 업무관리 시스템 쓰다가 향후에 또 다른 어떤 업무 시스템을 쓰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는데 그 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묶음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건데 뒤에 이제 5장에 가면 전자기록을 그럼 오랫동안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지난주에는 포맷의 문제를 다뤘다면 포맷이 구닥다리가 돼서 100년 뒤에 못 읽으면 큰일 나니까 잘 읽을 수 있는 PDF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컴포넌트가 언제 흩어질지 모르니까 얘를 하나로 꼭 묶어주자. 꼭 묶어주자.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비트 스트림 안에다가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컴포넌트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캡슐레이션 한다고 해요. 그 캡슐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XML이라고 하는 어떤 문서 구조 안에다가 메타데이터랑 그런 디지털 컴포넌트를 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록물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제 문서가 가장 전형적인 전자문서 유형이니까 공공 영역에서 결제 문서 쪽에서의 결제 문서 안에서 전자문서의 개수를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전자문서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는 전자기록과는 다른 차원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전자문서는 아래 한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컴포넌트와 같은 급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취급하시면 돼요. 자, 결제 문서를 예로 해서 전자기록 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업무 담당자들이 기하문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 중간에 이제 기하문 작성하면서 아래 한글로 된 구문 파일을 작성을 하고 또 부침도 만들게 되는데 중간 버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중간 버전을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제 이름 지어주고 제목 지어준 다음에 뒤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V 버전을 의미하는 V 0.1 이렇게 가다가 0.9까지 가면 제발 1.0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다가 이제 1.0 하면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사용을 하죠. 근데 항상 또 1.1이 생겨요. 2.0도 생기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버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뭐 1.0까지 왔다. 이러면 하나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 기하문이 완성이 되면 결제선을 지정해서 상신을 해서 이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죠. 결제 라인의 최종에 계신 분이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이 공문서로서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결제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기한 과정에서 공공영역에서는 본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자문서, 즉 디지털 컴포넌트를 하나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고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붙인 파일을 참고 보완 설명해주는 뭐 내용을 붙이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가서 공문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래 한글이 본문이긴 한데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예요. 뭐 다음과 같은 뭐 무슨 내용을 시행하게 되었으면 어쩌고 딱 간단하게 한 서론을 딱 써놓고요. 붙임 파일 뭐가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 붙임 파일 다 붙임 1, 뭐 붙임 2, 뭐 붙임 3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붙임 파일에 가면 디테일한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헷갈려요. 이게 본문인가? 붙임이 실제로 내용은 다 붙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뭔가를 시행한다는 결정사항은 본문에 들어있어요. 뭘 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붙임 파일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뭐가 실제 본문이냐, 뭐가 실제적인 내용 담고 있느냐 하는 데서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본문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붙이고 붙임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이제 여러 개 붙이기도 한다. 본문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결제문서 하나는, 그러니까 결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록건 하나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디지털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1개 이상의 디지털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네, 이번에 메타데이터를 살펴보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신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결제를 받기 위해서 기한을 작성하고 상신을 할 때 어떤 몇 개의 필드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입력은 안 했지만 상신이 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캡처해주는 데이터 값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간에 과장님이 제가 올린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을 하는 거는 그분이 데이터를 입력했겠지만 사인한 시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하는 정보는 그분이 입력하지 않죠. 사인을 하고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오케이 하고 클릭을 하는 순간 시스템이 시각 정보를 탁 캡처해갖고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캡처해주는 것도 있다. 어쨌든 그런 다수의 필드 값들, 다수의 데이터 값들이 이제 중간에 생성이 되고 그 값들이 메타데이터로 포착이 되는 거죠. 의미 없는 거 빼는 거고, 근데 이 기록을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그리고 이 기록이 진짜 그 기록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주는데 필요한 그런 항목 값들, 그걸 우리가 메타데이터로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져가야 됩니다. 기한자 성명, 소속 부서, 기한문 제목, 기한 일시, 결제자, 결제 일시, 검토 의견 뭐 이런 굉장히 필수 메타데이터들이죠. 이거는 실제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기한이 확정이 됐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시스템이 확보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를 형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묶어서 살펴보면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결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록권의 경우는 기록권 레벨의 메타데이터들이 여러 항목이 붙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본, 제가 원본이라는 말을 썼는데 원본 디지털 컴포넌트가 1개 이상, 1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문이 붙어야 되니까 본문에 붙는 1개의 디지털 컴포넌트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또 필요하겠죠. 그 첨부 파일에 대한 설명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 별표를 붙였어요. 별표를 붙인 이유는 이거는 필수다. 이런 구성 요소는 필수적으로 생길 거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이탈릭체로 눕혀놓은 거는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자, 만약 포맷 변환을 했다면 변환 결과로 만들어진 디지털 컴포넌트가 또 1개 이상 있을 거다. 만약에 본문 하나밖에 없었으면 이것도 하나 생길 거고 붙임이 또 하나 더 있었다면 그 붙임에 해당하는 게 또 하나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변환 결과 만들어진 디지털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또 관리가 되어야 하죠. 걔가 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만약 배포용
발췌 사본을 제작했다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발췌 사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뭐 공공 표준에 있게 딱히 이 용어가 정책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첫날이 둘째 날인가 원문 공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원문 공개되고 있는 뭐 그 문서를 봤죠. 근데 그 문서는 실제 그 부처에서 만든 그 문서랑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의 가공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막 직인이 찍힌 채로 찍힌 그 문서를 막 올리다 보니까 이 직인을 이용하여 뭔가 이제 공문서를 뭐 불법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직인을 뺀다던가 이런 식의 약간의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거든요. 그 개인정보 뭐 내 주민번호라든지 뭐 은행 뭐 계좌번호라든지 뭐 그런 중요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되거나 개인 이익에 관련된 정보가 어떤 뭐 공문서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오픈하게 되면 내 개인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걸 거르는 방법이 되게 그 부분을 까맣게 처리를 해줘요. 그 종이 기록 같으면 종이 원문이 있고 누군가가 이제 연락 요청을 하게 되면 카피를 하잖아요.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본에다가 그 해당 정보를 까맣게 예를 들면 매직으로 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안 보이게 이게 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전자적인 사본을 만들 때 PDF로 만들면서 그 부분을 데이터를 파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얗게 비워놓든지 까맣게 칠해주든지 해서 뭔가 매스킹, 가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본이 있겠죠.